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집안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버지, 미안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괜찮아.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날 이 결혼은 끝났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 차가운 시선이 딸과 아버지를 훑쳤습니다. 집안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딸은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 박영수. 그 침묵은 그날 밤 가장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 한마디로 딸은 파혼당했고 아버지는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쓰러졌고 딸은 장례식장에서 마주해서는 안 될 진실을 보게 됩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낮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대표님 편히 쉬십시오. 그제야 딸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마지막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식탁 앞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양가의 합의하에 진행됩니다. 문자는 짧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째깍 울렸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가난해서 안 된대요. 저희 집이. 상견례 자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수는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밥 먹어라.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영수는 대답 없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먹어. 식기 전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불은 꺼졌고 부엌 조명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상견례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집은 전세인가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따르는 소리가 철컥 울렸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더 잘 사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방에서 뒤척였고 영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 아래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를 만지는 소리가 사각 울렸습니다. 영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의 방불이 잠시 켜졌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도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새벽 3시 영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낮은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물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영수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수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죠. 저희 아버지가 빨리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벽식의 초침만 째깍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연의 귀에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일단 밤새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섰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병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삐익삐익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세요.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지연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시선이 지연을 향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8시 창밖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음이 멈췄습니다. 삐.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시계만 째깍 울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유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영수가 입었던 낡은 재킷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국화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빈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몸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왔습니다. 조문객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10명 정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작은 빈소로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사진 속에서 담담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조문객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빈소 앞이 서서히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빈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전 빈소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서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유독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옆 사람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그 남자는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문객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말투가 격식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문객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지연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던 거죠? 정오 무렵 복도 한켠에서 한 남자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휴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셨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지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오후 2시 빈소에 조문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한 남자가 빈소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절제된 걸음걸이였습니다. 영정 앞에 섰습니다. 깊게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동시에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남자가 물러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영수 사장님 편히 쉬십시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일제히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빈소 한가운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례 지도사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자료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문객 몇몇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연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조문객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역시 끝까지 그분다우시네. 지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후 4시 빈소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시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어색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숫자와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여자가 지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영정 앞으로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조문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죠. 전시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빈소 중앙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조용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빈소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고 영수 대표이사께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이사? 전시댁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빈소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전 시댁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빈소 조명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지연은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낮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정리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신성 변호사 김태준.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9시 장례식장 상담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지연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회사 지분 정리 문서, 재산 분배 계획서, 그리고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따님을 위해 정리하신 겁니다.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류 위 아버지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밤 10시 장례식장 주차장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지연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전 시댁 어머니였습니다.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밤 11시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최소한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정 옆에 놓인 국화가 스르륵 흔들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소가 다시 정돈되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 결정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전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고인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고인께서 따님을 정말 믿으셨나 봅니다. 지연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펜이 따뜻했습니다. 오전 11시 장례식장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 몇 명이 자리했습니다.
지연은 그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준비하신 방향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쓱 지나갔습니다. 한 관계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장례식장 회의실 밖이었습니다. 복도에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 한 명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영수 대표님 따님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지연은 회의실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처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존중의 눈빛이었습니다. 밤 8시 빈소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영정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국화향이 여전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째깍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소박 복도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오전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공간은 낯설었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소파, 낡은 식탁, 벽시계, 서재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 햇살이 봉투를 비쳤습니다. 낮 1시 지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재산 목록, 통장 사본, 대표이사 강영수.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후 3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 지연 씨죠? 저 기억하세요? 전 약혼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반대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정말 몰랐어요. 진심으로. 지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질녘 아버지 집 거실이었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 약혼자였습니다.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적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째깍 울렸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앉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 9시 지연의 방이었습니다.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살아야죠, 아버지.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연은 면접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면접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지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께 배운 게 많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겉보다 속으로. 지연은 면접관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은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은 오후 공원 벤치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상견례 날의 차가운 시선들, 집안이 좀, 아버지 직업이, 그때의 수치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고 계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 굴러갔습니다.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멈췄던 발걸음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밤 10시 지연의 방이었습니다. 불이 거의 꺼진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째깍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찰칵.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잘 자요, 아버지.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한 달 후 회사 로비였습니다. 지연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강지연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일어났습니다. 고 영수 대표님의 따님이시군요. 지연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네, 강지연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 오전 10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이 놓였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연은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전시댁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고인의 신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조용해졌습니다. 전시댁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고 강영수는 그룹 대표이사였습니다. 전시댁 가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업계를 이끌어온 인물이며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원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전 약혼자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전시댁 어머니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따님께 남기셨습니다. 숫자가 낭독되었습니다. 전시댁 가족이 숨을 멈췄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권 일부도.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 약혼자의 아버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서류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고인께서는 겉이 아닌 속을 보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전시댁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변호사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일부러 신분을 숨기셨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해요. 전시댁 가족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약혼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그때는 정말. 지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시댁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밖 잠시 후였습니다. 전시댁 아버지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애랑. 말이 끊겼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라고요. 전시댁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렵니다. 지연은 다시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지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에서 전 약혼자가 뛰어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세요.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저도 제 길 갈게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전 약혼자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저녁 6시 회사 건물 밖이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째깍 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다 이해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석양 속으로 지연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쉬었습니다. 지연은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강지연 과장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후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회의실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어깨가 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퇴근길이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몰아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묘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국화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묘비에는 고 강영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국화를 놓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재미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뭇잎이 바스락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째깍 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이거 매일 들고 다녀요. 아버지 목소리 같아서 시계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햇살이 시계를 비쳤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 사람들 봤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요. 저 못 본 척 하던데.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처럼 화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이제 진짜 이해했어요.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라고.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신 거예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냥 말로 해주시지.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국화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요즘 누가 좋아한대요? 지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동기인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겉은 수수한데 속은 따뜻한 사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이번엔 제대로 보고 싶거든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묘지를 물들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다음 주 또 올게요. 아버지.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묘지가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석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째깍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 뵈러 다녀왔다. 마음이 편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딸이 잘 살게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불을 껐습니다. 찰칵. 어둠 속에서도 시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처럼, 멈추지 않는 사랑처럼.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얼굴에 머물렀습니다.